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오늘은 그 고구려 을지문덕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 몇몇 유튜브들이 이제 을지문덕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실체에 접근을 못해. 그렇다면 그 실체가 뭐냐? 오늘의 제목입니다. 을지문덕 누가 죽였을까? 이게 본질이에요. 기존에 나와 있는 기록, 그거 분석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 본질을 알아야지.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을지문덕이 처음 등장한 거는 고구려 영량왕 때입니다. 서기 590년에 이제 영량왕이 이제 왕이 되죠. 평원왕의 맏아들로서.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을 나의 임무로 생각한다. 와, 왜 영량왕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 고구려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왕권이 추락을 하고 귀족들이 득세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리고 밖으로는 수나라의 위협, 그 다음에 남방 쪽으로는 백제 신라의 위협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영량왕이 태자 시절 때부터 알았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백제 신라를 공격하죠. 근데 백제 신라보다 더 중요한 상대가 있습니다. 서쪽에. 누구냐? 수나라죠. 그래서 한 평원왕 때부터 이제 수나라에 대비를 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영량왕이 이제 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정보 탐색도 하고, 그 다음에 군비 증강도 했고,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서기 598년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수나라 왕이 이제 문제예요. 수문제. 이 수문제가 얼마를 보냈냐면은 30만 명. 30만 명을 보냈다는 거는 이 영량왕의 이 고구려 군대도 어느 정도 숫자가 대단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요소 전쟁이 터진 겁니다. 이때 수나라가 몰살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영량왕이 만반의 준비를 했거든. 그래서 요소 전쟁은 이제 승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나서 수문제가 죽어요. 서기 604년에 죽고 그 아들인 양광이 이제 왕이 오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수양제입니다. 이 사람. 그리고 이제 수양제가 왕이 됐는데, 이 수양제가 옛날에 자기 아버지 때 고구려한테 당했던 걸 알고 있어요. 수양제는. 근데 이 고구려를 공격을 할 수가 없어, 바로. 왜냐하면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안정화 시켜야 될 일도 많고, 그 다음에 서북 쪽은 돌고래 있었고, 그리고 또 서쪽으로는 또 토번이 있어요, 토번. 얘네들 때문에 고구려를 바로 공격을 못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서기 607년에 이제 수양제가 그 항복했던 동돌궐의 어떤 종족들을 이제 그쪽 진영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 고구려 사신을 만납니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항복했던 돌궐족하고 고구려가 짝짝꿍이 된 거야. 수양제 모르게. 뚜껑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가뜩이나 이 고구려에 대한 이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까지 이제 벌인 거야. 그래서 이제 고구려를 공격을 합니다. 서기 611년에 전국에 이제 군대는 싸그리 모읍니다. 그 수가 113만 3,800명. 진나라 공격할 때도 50만 명 동원했거든요. 와, 그 2배를 동원한 거야. 고구려를 공격하자고. 어쨌든 2월에, 서기 612년 2월에 이제 요수에 도착을 해서 바로 요동성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수양제 생각대로 되질 않죠. 요동성 하나 함락을 못 시킨 거야. 2월에 와서 6월이 될 때까지.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수양제가 요동성을 직접 옵니다. 와 봤더니 그 요동성을 공격하는 장군들의 어떠한 그 좀 생각, 전략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또 직접 와보니까 요동성이 만만치가 않아. 직접 와보니까. 그러니까 수양제가 다른 생각을 가집니다. 아, 여기는 놔두고 여기서 시간 끌 게 아니고, 응? 바로 별동대를 꾸려가지고 평양성만 공격을 해라. 다른 성은 놔두고. 별동대가 얼마냐면요, 30만입니다. 그래서 이 별동대가 이제 압록수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영량왕이 을지문덕을 이 별동대 군영에 보냈다는 기록이 등장하면서 을지문덕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이때 나옵니다. 을지문덕이. 그러면 자, 을지문덕 이 압록수에 도착한 수나라 별동대 진영에 갔던 죽음을 무릅쓰고 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삼국사기 을지문덕 열전에 보면 딱 2줄 나와. 을지문덕에 대해서. 을지문덕은 가문의 내력이 자세히 전해지지 않는다. 가문의 내력이 자세히 전해지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는 자질이 침착하고 굳세며 지모가 있었고 겸하여 글도 지을 줄 알았다. 아, 학문도 높은 거야. 응? 글도 지을 줄 알았다잖아. 자, 그렇다면 을지문덕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기록에 따르면 영량왕이 이제 수나라 별동대 진영으로 보낼 때 대신이라 그랬어요. 대신. 이걸 두고 무슨 별의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 간단하잖아. 대신이 뭡니까? 대신. 신하들 중에 조금 높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 어? 대신. 무슨 큰 의미가 있냐고. 이걸 갖고 무슨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신하였다는 거야. 영량왕 시기에. 근데 높은 신하였어. 근데 높은 신하인데 가문의 내력이 자세히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다는 건 뭡니까? 고구려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 이 당시에 고구려는 왕권이 추락하고 귀족들이 득세하던 시기예요. 따라서 을지문덕은 귀족은 귀족이나, 그러니까 정통 귀족이 아니었던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편입된 귀족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편입이 되는지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정통, 그러니까 고구려 초기부터 쭉 내려오는 어떤
가문이 아니었고 갑자기 등장한 그러한 가문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중문이요. 그 수양제가 이제 비밀 명령을 내렸다는 거야.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만약 영양왕이나 을지문덕이 오면 반드시 사로잡아라. 이걸 두고 또 그러니까 수양제가 을지문덕의 이름을 미리 알고 있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더라고. 무슨 수양제가 저기 수나라에서 을지문덕을 어떻게 알았겠냐고. 이 얘기는요, 자세히 좀 보세요. 자세히. 그러니까 수나라 군대가 요동성을 공격했을 때 그때 최전방에 을지문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을지문덕이 지휘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는 겁니다. 수양제가. 그 전부터 을지문덕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고구려를 공격할 당시에 알았던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을지문덕은 고구려 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나라 별동대 진영에 갔잖아. 왜 갔겠어? 정탐하러 갔겠지. 근데 이렇게 미리 이 수양제까지 이제 알 정도면, 야, 수양제가 알았다는 거는 을지문덕이 만약에 수나라 별동대 지역에 갔다가 걔네들이 죽이면 어떡할 거야. 와, 근데도 간 거야. 물론 뭐 영양왕하고 이미 사전에 조율을 했겠죠. 그러니까 을지문덕은 이미 얘들의 상태, 그 다음에 얘들의 생각을 이미 짐작을 한 거야. 그래서 영양왕하고 이미 그 작전 계획이 이미 섰던 거야. 그러니까 간 거지. 얘들은 나를 죽일 수 없다. 항복하러 온 사람을 죽이겠냐 이거지. 그래서 얘들이 이제 풀어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차 싶어가지고 다시 을지문덕을 불렀지만 을지문덕이 가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을지문덕이 일부러 져줘요. 그러면서 얘네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평양성까지. 왜? 고구려의 깊숙한 곳까지 끌어들이는 거야. 얘네들의 상태를 알았잖아. 식량도 바닥나고. 그래서 계속 져주는 척하면서 평양성까지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우문술에게 만약 군사를 거두어 돌아간다면 임금을 모시고 황제가 계신 곳으로 가서 예방하겠다. 여기에 또 홀따닥 넘어가지. 항복을 하겠대. 이번엔 영양왕하고 같이 먼저 가 있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명분을 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철수할 수 있게끔 명분을 준 거야. 그래서 얘들이 철수합니다. 그래서 살수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이미 을지문덕은 군대를 이미 포위망을 이미 해놨겠지. 그래서 공격을 해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처음 구군의 총수, 그러니까 별동대가 처음 30만 5천 명이 와가지고 요동성으로 돌아간 자가 2,700명? 다 죽었어. 옛날에 수양제 아버지 수문제 때도 30만이 와가지고 몰살당했잖아. 또 당했어. 30만이 와서 2,700명 살았네. 자, 보세요. 을지문덕의 어떤 계획인지 아니면 영양왕하고의 어떤 작전 계획인지 몰라도 어쨌든 을지문덕이 이러한 작전으로 1차 수나라 군대를
절멸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몰살을 당했으면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이 수양제가 또 옵니다. 그 이듬해 서기 613년에 또 이 군대를 끄고 와. 아, 대단한 놈이야. 근데 이번에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오죠. 그때처럼 뭐 100만 명을 이끌고 온 게 아니라 이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왔어. 그러니까 이제 요동성이 이제 위험에 처해진 거야. 이번엔 철저히 준비됐으니까. 근데 그때 마침 그 수나라에서요, 양형감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거 어떡할 거야, 이제? 까딱 잘못하면, 왕까지 뺏길 그런 처지가 된 거야.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군대를 철수합니다. 근데 이때 그 수나라 진영에 있었던 곡사정이란 사람이 고구려에 망명을 합니다. 왜냐면 이 곡사정이가 양형감하고 친했거든. 그러니까 고구려 도망간 거지. 그래 또 이제 철수를 한 거야. 그럼 또 이제 반란을 좀 진압하고 좀 그 내부 안정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얘가 수양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옵니다. 그 이듬해 서기 614년. 와, 대단한 놈이야. 근데 이번에는 수나라 전체가 반란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고구려를 공격할 만한 군대가 별로 없었어. 그래도 또 온 거야. 근데 이번에는 고구려도 말이에요, 지치고 쇠약한 상태였다. 기록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도 지쳤지. 왜냐면 3년간을 싸웠잖아, 지금. 3년. 와, 그것도 거의 한 200만 군대하고 싸운 거잖아. 지치지. 그래가지고 기록상으로는 희한한 기록이 나옵니다. 영량왕이 두려워하여 사신을 보내어서 항복을 청하고, 그 곡사정이란 놈이 이제 항복을 해왔잖아요. 걔를 돌려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수양제가 걔를 받고 철수를 한 겁니다. 좀 이상해요, 상황이. 아니 3년 동안 그렇게 영량왕이 왕이 될 때부터 수나라하고 이렇게 그냥 끊임없이 싸워왔는데 갑자기 항복을 하고 고구려로 투항했던 사람을 돌려보낸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량왕답지 않은 행동이잖아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가 서기 618년에 9월에 임금이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영량왕이 죽은 거예요. 갑자기 아무 기록이 없다가. 그리고서 누가 왕이 됐냐면 이 영량왕의 이복 동생인 영유왕이 왕이 됩니다. 와, 이복 동생. 그리고 아무 기록이 없다가 영량왕이 갑자기 죽었어요. 뭔가 피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전에 이 을지문덕 있잖아요. 을지문덕. 이름 갖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누구냐면 한국 강단사학의 거두인 고고학자 김원용 씨.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을지문덕은 귀화한 외국인이다. 외국인이래. 이게 뭐 말이야 뭐야 이게. 그래도 그 한국 그 강단사학의 거두이신 분이, 그러니까 김원용 씨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자치통감을 본 것 같아. 자치통감 혁명기에 보면은 을지문덕 있잖아요. 그 한자 표기가 이겁니다. 울지문덕이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울지라는 거는요, 선비족의 성씨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치통감 혁명기에서 말하는 이 울지라는 거는 선비족이라는 거지. 이걸 본 거야, 김원용 씨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을지문덕의 을지라는 이 성씨는 선비족의 성씨다. 왜냐? 울지와 을지는 음가가 비슷하대잖아. 비슷하대. 음가가 비슷하니까 선비족이 아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선비족이라는 거지, 을지문덕은. 아유, 참 답답합니다. 강단사학도. 자, 보세요. 삼국사기에 버젓이 나와 있잖아. 부여, 고구려, 백제. 성씨가 뭐였어요? 기록에 나오잖아요. 을씨잖아, 을씨. 을씨들이 고구려 초기부터 부여, 고구려 초기, 그 다음에 백제 초기, 을씨들이 잔뜩 있었어. 근데 선비족이에요, 선비족? 아유. 을지문덕은요, 고구려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문의 내력이 없었다. 그러니까 정통 귀족이 아니었고 어디서 외부에서 들어온 편입된 귀족이야. 제가 볼 때는 기록상으로 보면요, 문자 명왕 때 동부여가 이제 고구려에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추론인데 그 당시에 들어온 부여계가 아닐까, 을지문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자, 서기 618년에 영량왕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복 동생이 왕이 됐어. 좀 이상해. 물론 영량왕의 아들이 없었거나 뭐 이랬을 수가 있죠. 근데 상황이요, 영량왕이 618년 9월에 돌아가셨는데 그 해에 618년 3월에 수나라 양제가 피살이 되고요, 당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전쟁이 어떻게, 수나라하고 고구려가 전쟁이 어떻게 끝났죠? 영량왕이 항복을 청하고 곡사정이라는 사람을 투항한 곡사정을 돌려보내주면서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 그것도 이상한데 영량왕답지 않은 행동이었는데, 자, 그 영량왕이 9월에 돌아가셨는데 3월에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섰어. 잘 보세요. 그리고 9월에 영량왕이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이복 동생이 왕이 됐어. 그리고 이 이복 동생이 그 이듬해 2월에 바로 당나라에 사신을 보냅니다. 좀 이 상황이 좀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 영유왕은요, 그러니까 수나라 1차 공격 때 이제 평양성에서 약간의 공로가 있었습니다. 수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량왕의 아우 고건무가 결사대 500명을 모아서 요격하였다. 그러니까 평양성 전투 때를 말하는 거죠. 자, 어쨌든 아무튼 이렇게 영량왕이 갑자기 죽고 의문에 영량왕의 이복 동생인 영유왕이 왕이 됐어. 근데 갑자기 당나라에 조공을 보냈어. 자, 그렇다면 을지문덕이 나와 줘야 될 거 아니야, 기록에. 자, 보세요. 수나라가 3번에 걸쳐서 고구려를 공격했잖아. 근데 끝난 시점이 서기 614년이야. 그러면 그 이후에
영량왕이 죽기 이전에 을지문덕의 어떤 기록이 나와줘야 되잖아. 대영웅인데 안 나와. 수나라하고 전쟁 시에 영량왕과 파트너인 을지문덕이 수나라하고 싸웠잖아. 근데 이 수나라하고의 싸움이 끝난 시점에 을지문덕 사라지고 영량왕은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복 동생 영유왕 있잖아요. 물론 당나라에 이제 왕으로 즉위하면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제 사신을 보내서 왕의 즉위를 알리는 거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이 영유왕의 행보로 볼 때 아주 굉장히 친중적이었단 말이죠. 행보 자체가. 그렇다는 거는 영량왕이 죽자마자 사신을 보냈던 이유 뭐겠습니까? 당나라에 나의 뭡니까? 책봉을 받기 위해서. 그만큼 불이 나게 당나라의 책봉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거죠. 이 영유왕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자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 영유왕이 이렇게 다급하게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책봉을 요구했다. 그렇다는 거는 어떤 자기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영량왕과, 그러니까 영량왕의 죽음을 볼 때 을지문덕도 이 영유왕 세력에게 저는 피살됐다고 보는 겁니다. 뭐 근거 아닌 근거를 제가 좀 대겠습니다. 자, 서기 612년 이제 수양제가 고구려를 공격을 할 때 이제 조서에 이런 내용을 적습니다. 고구려는 권력 있는 신하들과 세도 있는 벌족들이 나라의 권력을 잡고 당파끼리 결탁하는 것이 관습으로 되어 있다. 수양제도 알 정도의 이 고구려 귀족들의 이 부패, 수양제가 알 정도입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권력 놀이를 했던 이 귀족들이요, 전쟁을 좋아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호의호식하는 이런 애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그 사병도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돈도 내야 되고, 예? 전쟁을 안 하면 호의호식 할 텐데, 전쟁을 좋아하겠냐고. 근데 영량왕은 어떻습니까? 수나라, 백제신라, 전쟁. 귀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영량왕은?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이 사람들이, 물론 첫 번째 전쟁이야 어찌어찌 얘들이 참여를 했지만, 예? 이 끊임없는 수나라의 공격을 얘들이 참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1차 전쟁, 수나라의 1차 고구려 공격, 그 이후에 저는 그 영유왕한테 얘네들이, 귀족들이 붙었다고 봅니다. 영량왕을 어떻게 좀 축출하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 귀족들이 이 영량왕을 축출하기 위해서는, 영량왕은 왕이잖아. 축출하기가 쉽지는 않잖아. 그렇다면 누구를 떼어내야 돼? 영량왕의 파트너 을지문덕이죠. 을지문덕은 언제 제가 그 얘네들이 피살을 시켰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서기 613년에 이제 수양자가 2차로 공격을 해오잖아요. 그때 그 양형감이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곡사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투항을 하잖아요. 2차 공격 때.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서기 614년에 이제 영량왕이 이 곡사정을 항복을 청하면서 수양자한테 돌려보내줬잖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량왕답지 않은 행동이었잖아요. 이때 저는 영량왕이 항복을 청하고 고구려에 투항했던 곡사정을 돌려줬다는 이 행위는 영량왕의 진심이 아니었던 거죠. 그건 누구의 생각이었겠냐고. 조정을 장악한 영유왕 세력들이라는 거죠. 이때 을지문덕은 제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영량왕이 하는 수 없이 얘네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을지문덕이 죽은 해는 614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양제한테 얘들이 곡사정도 돌려주고 그 다음에 항복도 청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영양왕을 나중에는 저는 죽였다고 봅니다. 이 귀족들이. 왜냐하면 이 영량왕이 이 을지문덕이 제거가 되고 이 영량왕이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뭔가를 했었겠지 그동안. 그러니까 통치 기록이 없었다가 614년에 이후에 통치 기록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618년에 그냥 9월달에 그냥 죽어버렸거든요. 그 이전에 당나라가 들어섰다는 거야. 제가 볼 때는 당나라의 어떤 그 조공하는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결국엔 영량왕까지 이 영유왕 세력들이 저는 죽였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뭐 저의 어떤 추론이 조금 이상할지라도 이게 바로 을지문덕이 기록에서 사라진 그런 이유입니다. 아무튼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요 문제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아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